당분간은 2차 전지하고 챗 GPT 이쪽이 더 갈 거로 저는 봐요. 자꾸 선반영이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또 챗GPT 기술은 좀 어떻게 보시고 지금 관련주 좀 좋게 보시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AI 챗봇 이게 한 뭉텅이에요. 얘네가 뭐냐면 로봇도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되고 이게 한 뭉텅이로 이제 취급을 받잖아요. AI, 로봇, 그다음에 뭐 GPT 챗봇 뭐 이렇게 챗GPT 이렇게 이제 그 대표적인 거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거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갈 길이 아니야. 갈 길이 멀어. 이러면 주식 못해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처음에 뭐가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올라요. 우리가 처음 보는 이슈가 나오면 메타버스 기억나시죠? 네. 뜨거웠습니다. 네. 뭐 그거 어디 가는 버스야? 뭐 이 정도였는데 오르잖아요. 일단. 네. 게다가 왜 쿨다운 됐냐? 시장이 자연히 알아요. 이게 오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옥석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그거를 BBIG 할 때 이미 검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챗봇 같은 거 하면은 뭐 내가 써보니까 뭐 별 얘기도 아니고 지금 뭐 실수투성이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 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AI 갖고는 택도 없다. 뭐 요새 뭐 HGI인가 뭐 이렇게 해서 더 업버전 시켜야지 얘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그런데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야, 뭐 자전거 틀어줘 이런 거 우리 많이 해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대화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프랜차이즈나 뭐 항공권 티켓팅하는 로봇이나 뭐 이런 거에서 단순 거를 반복하던 게 있고 이제 급기야는 우리가 하는 게 뭐 예측하고 분석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 거기까지 갈 길이 멀다? 근데 주식시장은 안 멀다. 주식시장은 일단 그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터지면 관련 있건 없건 다 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옥석을 갈아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옥인지 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흔적은 차트에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게 AI 쪽, 그 챗봇 쪽이 완전히 발전해서 수익이 막 생길 때까지 안 사겠어? 그럼 못 사요. 그럼 주식 못 해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 차례 그런 이제 쿨다운 됐다 다시 튀었다 쿨다운 됐다 하면서 종목이 줄여지고 그래서 이제 핵심 대장주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다 겪어가거든요. 어느 섹터나 다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챗 GPT는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배터리도 뭐 사실 그런 거죠. 옛날부터 우리 배터리 썼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게 자꾸 거론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거 밀겠다고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새로운 화두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 때는 시장에서 너무 조심하면 또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반드시 앞서가는 애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패 확률이 적고 그 앞서가는 애의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 꺾이고 5일 꺾여서 이게 죽으면 그럼 일단 좀 쉬어보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저 PBR만 살래. 그러면 뭐 그냥 저 PBR 채권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난 사겠다. 이래서 그냥 사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주식시장은 어차피 이건 꿈을 사는 데예요. 주식시장이 꿈을 사는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주식시장에서 경기 침체 오고 이런 데니까 뭐 가치주가 되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꿈을 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실에 깜깜해 아무것도 없는데 구멍 하나 뚫어서 거기서 빛이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슈나 이런 테마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리고 그 2, 3년 전에 화려했던 시장이 아니야.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막 보조금으로 살았는데 그거 막 너무 많이 줘서 저금해놓고 그러는데 한 30% 썼다며요. 70%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요새 소비가 오는데 소비 또 보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로 쓰고 이걸로 질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뭐, 코인 하든지, 주식 하든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복구해야지. 막 그런 이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직 인플레이션 잡기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측의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더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인데 보세요. 시장이 짬만 나면 오르려고 그래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연준한테 회계해줘 계속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그 디스인플레이셔널리 프로세스라고 잠깐 파월 의장이 얘기하니까 확 하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매파 대표적인 매파 여론 총재들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막 해도 시장이 꿈쩍을 안 해. 아, 쟤네 또 늑대가 와요 그러는구만. 항상 연준이 살려줬잖아. 이번에도 살려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그딴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적정한 인플레이션 꺾였잖아 이미. 그러니까 추세가 꺾였으니까 인플레이션 그냥 달고 랜딩은 무슨 랜딩, 노 랜딩 그냥 가자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이 쉽게 끝날 싸움 같지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게 쉽게 끝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파월 의장 얘기를 보면은 며칠 후에 50bp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시장에서 생각하던 이게 금년 내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지도 모르겠다. 이거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꾸 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운 경기를 선반영해서 시장이 이랬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그게 선반영돼서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선반영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실제로 경기가 위축돼서 와서 시장을 때릴 때는 지금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생 한 번 더 할 각오를 하고선 시장을 봐야 실수할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뭐 미래에 대해서 뭐 더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세 자체가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실제로 경기가 우리를 자 보세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더 나가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정말 견디기 힘든 끝까지 가야 연준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 아시지만 실적 나쁠 거고 소비 둔화될 거고 전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아니다. 자동차도 보세요. 자동차도 전체적인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스테디하게 우상향 기조도 오랜만에 잡았고 그런데 현대차가 3위예요. 2, 3년 전보다 덜 만들었는데 3위가 됐어. 근데 어젯밤에 닛산 S&P에서 닛산 정크 수준으로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1위가 도요타고 도요타는 전기차에 좀 헤매니까 하이브리드니까 그렇다 손 치고 그 다음에 2위가 폭스바겐 아니에요. 3위 현기차예요. 4위가 이제 4위에 들어있는 게 르노, 닛산, 미쓰비시 이거 얼라이언스한 걔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닛산을 그렇게 신용을 그렇게 강등시켜 버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자동차 판매의 급감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 다른 삼성 말고 다른 반도체들이 하는 식으로 어찌 보면 생산 줄이는 거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오르기가 좋고 좋은 게 좋으니까 근데 내가 좋은 거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자세는 예측하면 안 돼요.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대응만 잘하시면 오히려 그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예측하고 내가 먼저 움직여서 액션을 취하면 그게 손해날 확률이 높아지는 기간이 아닐까. 2023년은 이제 저는 그렇게 보죠.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반도체가 선반영이 덜 됐다라는 그 뉘앙스의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래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갇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제는 선반영 됐으니까 여기 무조건 사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갇혀 있어서 이게 제가 이거 시작될 때 툭 떨어질 때 이제 63,000원을 위에 저항선으로 하는 그런 박스권에 갇혀버렸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감산 정책을 쓰는데 삼성도 이제 언제까지 계속 증설만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이제 경영적 판단이니까 그렇지만 시장이 그런 뭐 삼성의 경영적 판단 때문에 움직여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뭐 이제 6만 원에 사서 이거 얼마까지 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선반영이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보세요. 제대로 돼서 야 이제 선반영되고 반도체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그럼 그때 사도 되잖아요.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분들이야 뭐 이건 뭐 한두 달 사이에 물린 게 아닐 거고 과거부터 물린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되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너무 선반영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뭔가를 올라야 되는 에비던스를 얘기할 때 좀 궁색할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선반영이라는 말이. 미리 땡겨와서 다 됐다. 미리 땡겨와서 다 적용했다. 이런 말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 그게 되면 또 다른 시장의 충격일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대비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뭐 그냥 2차전지 관련이 반도체보다 나은 것 같아요. 현재로선. 자, 그럼 지금 어쨌든 2차 전지 챗GPT 뜨거웠으면 다음에 주가 오르는 거를 좀 이어받는 바톤 터치 받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네. 2차 전지하고 챗 GPT 이쪽이 더 갈 거로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뭐 희귀 금속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제한적으로지만 뭐 우리 SM 이슈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나 뭐 게임 이거는 메타버스하고 한 묶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만 그쪽이 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코인 토큰 이제 거래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그러면 저자님께서는 미국 테크주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건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애플, 아마존, MS,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이 있긴 한데. 다 좋죠. 뭐 엔비디아 요새 이제 AI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을 엔비디아가 그냥 살려버리고 그랬는데 애플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걱정 다 해도 애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애플, 아마존, 뭐 MS,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다 좋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이 성악개미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특히 이 중에서 테슬라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테슬라가 1위입니다. 근데 다 좋아요. 그냥 뭐 이거 저는 이제 뭐 다 좋은데 그냥 이거 좋다 나쁘다 보다 한 가지 내가 첨언한다면 이거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세요. 그냥 느긋하게. 알버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번 제가 여기 11월 초에 나왔을 때 인텔리안 테크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인텔리안 테크 한번 지금 볼까요? 11월 첫 주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쯤이겠네요. 근데 그 미국 주식에서도 얘처럼 좀 신경 써서 그 종목이 하나 있어요. 알버만 ALB. 이게 리튬, 세계 최대의 리튬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250불에서 300불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이것도 제가 손도 사줘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인텔리안테크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저궤도 위성 안테나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의 마켓시어 95%가 이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6,000대를 저궤도 위성을 띄우면 그거 어디 거 갖다 쓰겠어요. 이제 뭐 세아 특수광에서 금속은 쓴다고 그러지만 안테나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길게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서 저는 이제 알버말 같은 거를 말씀드려요. 이거 한 3, 4년 갖고 계시면 1,000불 갑니다. 이 주식이 지금 이제 한참 빠졌다가 요것도 제가 이제 연초에 신년 뭐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정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뭐 250불 근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이제 길게 보시면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이런 기존에 이제 애플, 아마존, 뭐 구글 우리가 잘 아는 거 이런 것도 하시지만 이런 것도 그냥 한쪽에
매달 조금씩 이렇게 그냥 사서 이렇게 모아가면 이게 리튬 관련 예, 리튬 채굴 회사 중에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앞으로 이제 미국이 뭐 미국 안에서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미국에서 된 거를 써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뭐 이 회사도 호주니 뭐 아프리카니 여러 군데서 그 광산을 갖고 채굴해서 갖고 오고 우리나라 리튬 회사하고도 그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라. 그냥 급하게 막 하는 거 말고. 어쨌든 최근에 챗GPT나 2차전지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주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담이 있죠. 네. 급등주인 것만큼 또 많은 분들이 오른 기울기만큼 만약에 떨어진다면 크나큰 피해를 이제 늦게 들어가시면 보일 수 있을 텐데 급등주에서 꼭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어떤 게 뭐냐면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숨결이랄까 시장의 움직임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욕심에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짚어드렸던 그런 매매 원칙상에서 이게 어떤 부분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도저히 못 사는 상황에 왔다. 너무 튀어서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걸 무리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한국 이제 증시 좀 어떻게 좀 점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그 1월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뜨거웠죠.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뭐예요? 달러잖아요. 걔네들이 달러 수출을 한 거죠. 이머징 마켓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를 포함해서 뭐 대만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보다 대만에 더 많이 썼어요. 1월 달에. 그렇게 해서 쫙 들어오니까 확 하면서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시장이 늘 그렇지만 살아나면 뭐 별 기대가 이제 다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뭐 간대느니. 그러면 뭐 작년 말에 대부분 증권사들이 무슨 상저하고 하던 거 이제 완전히 틀린 말 되어버렸고 이제 완전히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월에만 코스피에서 8조 이상 샀어요. 외국인들이 산 것만 1월 2일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게 1단락이 1차는 됐어요. 그래서 좀 휴지기를 갖다가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2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2차적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없다면 그럼 우리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기관은 뭐 아시지만 늘 샀다 팔았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기관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돌리니까 되는 거고. 근데 개인들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모양이 나니까 모양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개인들은 많이 갔는데 모양으로 따지면 코스닥이 낫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객 예탁금 대입이 신용 잔고가 지금 39%예요. 이거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30% 밑이 돼야 그래야 시장이 뭐 바닥치고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미 하중이 많이 걸려 있어서 수급상에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꾸 공매도는 때리는 거예요. 공매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걸 보고 자꾸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개인 매수는 전부 코스닥 쪽으로 자꾸 이동하니까 그러면서 개인 매수가 그냥 자기 돈만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신용을 끌어들이고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상태라 좀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고 코스닥이 전체적인 기술적인 전체 뷰로는 코스피보다 훨씬 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안에는 역시 이런 종목 간의 빠른 순환,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신용융자 이런 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올해 좀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이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이슈 아까 뭐 챗봇도 그렇지만 새로운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이슈에 내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몇 년 동안 물려왔기 때문에 난 그 고전적인 게 삼성전자 카카오가 안 오르면 난 꼼짝 못한다 이러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의 움직임을 가져보는 것도 이런 시장에선 저는 이제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보면
정책 이슈도 있고 네.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정치인 관련 이슈만 피하면 그런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이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미리 땡겨서 다 써먹은 이슈. 네. 아시죠? 그런 거는 이제 힘들 겁니다. 여러분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일찍 땡겨서 그래서 다 써먹은 이슈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슈 쓰고 지금 떨어지면서 물량이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이슈 테마로 순환되는 시장에서는 왜 가는 게 가냐면 물량이 없어요, 위에. 때릴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했다가 쉰 놈은 올라가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곳곳에 물량이 있어요. 그거를 뚫을 만한 강력한 에너지가 아니면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사용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아니면 네. 그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잘 반영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날아가는 것들은 신선한 거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가 3월에 조심하셔야 되지만 감사보고서 못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인 것만 아니라면 네. 그 위쪽의 물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쪽 물량 없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이슈만 맞으면. 그리고 이슈도 분류하시라. 이게 실제적으로 돈을 언제 돼서 벌어, 실제로 못 번 데서 버는 회사가 관련 종목 다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 원칙에 따라서 네. 그 시그널을 차트가 주면 5일선과 11일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피해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살 때 파는 가격을 미리 정하세요. 10% 오르면 난 팔고 밑으로 5% 하면 손절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팔고 나면 더 오를 것 같고 빠지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올라갈 것 같고 네. 그건 여전하니까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게 네. 차트상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면 올해는 그렇다고 그런 이슈 테마들이 돌아가는 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지금 저자님께서는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참 어려운 건데 네. 그냥 지금 느낌으로 흐르는 느낌을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연준이 계속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어디에까지 닿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연준에서 따지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고점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얼마를 그냥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추세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난달보다 조금 추세가 그렇지만 그 추세는 마이너스로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난달보다 덜 올랐다는 거지 오르는 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꺾였던 것도 어느 순간 이게 또 충격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시장은 박스피다. 그냥 치어들고 받고 치고 받고 이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 개별 종목으로 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시장이 돈 버는 데인데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벌 만한 데를 찾고 네, 있겠죠. 네. 그런데다가 그렇게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파생하는 쪽에서는 좋죠. 파생은 좋잖아요. 한쪽 방향보다 그게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해 시장을 규정을 짓고 보시면 네. 좀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가와 금리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또 그 외에 남아있는 리스크랑 또 뭐 긍정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선반영되고 우리가 최악을 지냈다. 이제 이렇게 애써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밖에 리스크는 금리죠. 역시 제일 큰 게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네. 잡을 것이냐 네.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정리가 될 그렇죠. 건지 네. 그것도 우리한테 그건 호각제 양쪽이 다 걸려 있는 거지. 요즘에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게 언제 끝나는지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그걸 자체를 이제 예측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느낌에 네. 아니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싸우지도 않는 전쟁터를 옆 나라 가서 1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거길 왜 갔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아니 이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이 길을 왜 갔어야 되나
이거를 뭔가가 있어요. 미국도 그럴 만한. 네.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일 만한 네.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뭐 30% 러시아에 띄워줄 테니까 러시아야 끝내라 막 이렇게까지 비공식으로 얘기했던 것도 뭐 기사화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zel렌스키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어정쩡해서 그 마지막 5억 불 이 얘기, 지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너 이거 마지막이야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말씀대로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의외로 이게 전격적으로 정리돼서 근데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올해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면 굉장히 호재죠. 네, 굉장히 호재죠.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을 텐데 이건 좀 한국 경제 살리는 촉매제가 잘 될까요? 되죠. 만약에 네. 중국이 정말 산다면. 근데 이제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중국이 정말 살려낼까? 그게 이제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나오는 또 8개월째 대중국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네. 그 비중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골치 아픈 게 많잖아요. 우선 부동산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난 거를 이번에 양회에서도 뭐 까보니까 별거 없다 뭐 이랬는데 실제로 중국이 그걸 해내면 우리한테는 진짜 좋은 거죠. 우리한테 좋습니다. 중국이 살아나면. 근데 진짜 그럴까가 계속 의심이 들죠. 남고 있으니까 지금 뭐 조심조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리오프닝 해갖고 뭐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거 갖고 우리한테 별로예요. 그게 아니라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더 많이 가거든요, 관광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일본에 더 많이 가요. 우리한테도 오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거는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야죠. 근데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정말 누구도 모르잖아요. 영향이 우리한테 지대한 거는 맞는 거고 그래서 살아나야 되고 또 그러길 바라고 근데 이제 뭐 미국하고의 문제 뭐 등등 해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